제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차별과 구분짓지 말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미디도 했었잖아요. 네. 이걸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가 만난 사람들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무자파르. 제가 2000년도에요 병역 특례라는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네. 군대 대신 3년 동안 회사에 일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거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형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만난 형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자파르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뭐 다른 외국인 근로자 형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도 뭐 다른 외국인 근로자 형들은 가끔 이렇게 쉬는 날이면은 시내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고기도 먹고 맥주도 한 잔 사고 오는데, 이 형은 매번 숙소에서 이렇게 돈 아끼고 회사에서 그냥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현장에서 말투가 어눌하니까 또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현장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약간 뭐 야! 막 이렇게 막 욕도 좀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형,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세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래요, 형? 했더니 그 형이 자기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아들하고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와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우즈베키스탄 가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가게도 차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분들은 이 기간이 있거든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끝나서 저랑 마지막으로 이제 밥 먹고 헤어지면서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저랑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연락하자고, 제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우즈베키스탄을 놀러 가겠다, 형. 꼭 건강하고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형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연락하려니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잘 도착했느냐, 형 뭐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려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아직 기간이 남아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다른 우즈베키스탄 형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형, 무자파르 형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형이, 무자파르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몸이 안 좋아져서 죽었대요. 슬프기도 되게 슬펐는데 그냥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형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나이가 그때 30이 다 됐는데 현장에서 막 25살, 3살 막 이런 동생들한테 막 무시당하면서 일하고 가끔 욕도 하고 야! 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한 번쯤, 제가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거든요. 21살밖에 안 됐었는데 한 번쯤이라도 그분들한테 이 형이 그런 무시하는 말들 다 알아들으니까 좀 존중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 형을 조금만 내가 대변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일을 계기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좀 이렇게 이런 쪽에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내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자파르 형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회사에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 류치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그 중국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한 50몇 살이었나? 이랬는데 항상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장난치고 그러면은 막 하오하오 막 현장의 형들이 막 20몇 살밖에 안 형들이 야마 막 이렇게 더 하오하오 막 이러고 되게 바보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격 좋은 아저씨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회사 마치고 공중전화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분이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가족들한테는 소중한 아빠일 수 있고 소중한 가장일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 유치 아저씨 좀 이렇게 잘 좀 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유치 아저씨가 제 코미디 하는 걸 보고
다른 조선족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조선족 친구가 이제 제가 이 코미디를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우리들이 지금 이제 한국을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어떤 고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고맙다고. 그걸 듣는 순간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진짜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게 많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친하게 지낸 몽골인 다문화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여성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혼을 바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지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체류 기간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혼인신고를 못 하다 보니까 약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뭐 될 위기에도 놓이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저한테 만나자 그래서 막 블랑카 씨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형 뭐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 형이 어떤 뭐 체류 기간 문제나 이런 걸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여성분하고 허락이 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형 나는 뭐 형 그거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는데 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블랑카 씨가 나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뭐 이런 부분을 막 고민을 얘기할 때 그럴 때 만나주기만 했을 거라도 자기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뭐 이 형 돌잔치 때도 내가 가서 사회도 보기도 했고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줘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어떤 걸 해주거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때 내가 그냥 만나서 이 형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 그럼 제가 어떤 분 할 수 있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한국에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형들이나 뭐 친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